주택 청약에 왜 매월 10만원씩 넣어야 되느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매월 2만원씩 넣으면 청약통장을 만들고 미납하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이건 국민이냐 민영이나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범이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 청약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가입을 안 한 사람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만 있지 청약에 얼마나 넣어야 유리한지 주택 청약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정말 적어요. 누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쉽게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려 볼게요. 도대체 주택 청약이 뭘까요? 우리가 청약으로 분양받는 주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 국민주택은 공공분양, 공공임대가 있고요. 민영주택은 민간분양, 민간임대 각각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국민주택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나라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고 흔히들 알고 있는 LH나 SH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을 공공분양이라고 해요.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자이, 롯데캐슬, 레미안 같이 이런 브랜드 아파트가 민영주택이에요. 그래서 아파트가 사고 싶은 사람들이 청약이란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청약통장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부모님이 부동산 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다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또는 사회생활 하시면서 하나쯤은 만들어 두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청약통장은 1인 1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매월 약정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이에요. 그리고 납입 금액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데 그럼 왜 꼭 10만원씩 납부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기준에 대해서 아셔야 그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달라요.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공공분양의 경우는요. 1순위가 청약 과열지구의 경우 청약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청약 과열 지구라도 누구나 2년만 넣게 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되게 낮죠? 근데 이렇게 되면 동점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돼요. 만약에 동점자가 생기는 경우는 당첨자를 다시 결정하는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 1회 10만원씩 납입한 사람, 즉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이 돼요. 쉽게 말하면 매월 넣는 금액이 통장에 쌓여가면 그 쌓인 잔액을 국민주택에서는 저축 총액이라고 계산하고 민영주택에서는 예치금이라고 계산하는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통장에 이 잔액이 많을수록 유리하지만 국민주택은 이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1회 1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한 달에 50만원씩 넣어도 국민주택 청약할 때는 10만원씩 넣은 사람과 50만원 넣은 사람 둘 다 동급으로 취급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주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아야 공공분양에 당첨될 수 있는데 2만원씩 넣은 분들은 1회에 10만원 넣은 분들한테 저축총액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당첨될 확률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청약통장에 2만원씩 넣은 분들은 청약통장을 만들기만 한 사람보다 더 불리해요.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고 넣을 돈이 없어서 1회차, 2회차 이렇게 미납한 상황이 생기면 은행에 가서 밀린 회차 돈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청약에 2만원씩 넣은 분들은 이미 회차별로 2만원을 다 넣었기 때문에 밀린 게 없죠. 그래서 추가로 저축총액을 더 채울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청약을 만들고 돈을 안 넣은 분들이 2만원씩 넣은 분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청약저축에 얼마를 넣어야 서울권 공공분양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역의 공공분양을 생각하신다면 통장에 저축총액 1,500만원 정도는 넣어놔야 돼요. 1회 10만원씩 넣으신 분들은 1년에 120만원을 모을 수 있죠. 12년에서 13년 정도 모아야 커트라인에 맞춰져요. 그러니까 아까 청약통장에 2만원씩 넣으셨던 분들은 사실상 공공분양은 포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닌데 나는 지방권에 85제곱미터 이하에만 넣을 건데 그런 분들은 2만원씩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10년 동안 모아도 240만원 밖에 안 돼요. 이 말은 기타 광역시 85제곱미터에는 물론 그 이상의 분양에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태 2만원씩 넣으셨던 분들은
나 그럼 여태까지 잘못 넣은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 분양에서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민영주택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하고 2년만 지나면 1순위가 돼요. 근데 민영주택 분양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가점제로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만원씩 넣어도 가점이 높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2만원을 넣으나 미납을 하나 민영주택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 민영주택은 통장 잔고, 즉 예치금이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금액 이상이 되어야 1순위 자격이 생기는데 한 달에 10만원씩 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민영주택 개발 소식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신청하려고 봤더니 나는 한 달에 10만원씩만 넣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요구하는 통장 예치금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이 민영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까지만 나머지 잔액을 일시불로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3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서울과 부산은 그 지역의 예치금 1000만원을 모아야 되거든요. 한 달에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을 6년간 모았어요. 그럼 720만원이 돼요. 280만원이 모자르죠? 그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부족한 280만원을 일시불로 넣어주면 돼요. 언제든지 모든 면적 1,500만원까지는 일시금으로 넣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민주택으로 보나 민영주택으로 보나 청약통장에 한 달에 2만원씩 넣는 건 사실상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국민주택에서는 일찍 가입해서 납입한 회차가 많으면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미성년자 이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청약에 가입했다고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미성년자의 기준은 19세잖아요. 그러니까 만 17세인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입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거예요. 갓난아이일 때 가입한 조건하고 만 17세 때 가입한 청소년하고 국민주택에 청약을 넣을 때는 모두 조건이 같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에서도 청약 가점이 엄청 중요한데 그 가점을 계산하는 조건은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 가입기간이 길면 점수를 더 많이 주긴 해요. 근데 이것도 최장 15년에 최고가 17점을 줘요. 그러니까 15년 이상 넣었다고 점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최장 15년 이후에는 최고가점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 두 가지 제도를 모두 고려했을 때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가장 유리한 시기는 만 17세부터는 무조건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20대 중후반이나 30대이신 분들도 청약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만드세요. 당연히 일반 분양은 당첨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특별 공급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제가 다음에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월 10만원씩 납부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니까 매월 무리해서 많이 내려고 하다가 중도 해지하지 마시고 월 10만원씩 꾸준히 넣으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점. 이유는 국민주택에서는 1회 1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주니 10만원씩 오래 청약을 넣으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민영주택에서는 나중에 부족한 예치금을 일시불로 넣을 수 있으니까 국민주택까지 노리신다면 월 10만원씩 넣어야 유리하다는 점. 근데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들은요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은 월 20만원까지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 청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과 함께 같이 보시면서 다 같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 올릴 테니까 아직까지도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